차이, 내용은 이거였는데 문제는 조금 더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 예, 안녕하세요. 통합학비 이유상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단원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교과서 148페이지에 있는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이 단원 자체가 저하고 배우게 되는 생명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보도록 할게요. 생물이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체를 구분할 때 제일 작은 기본적인 단위가 뭐다? 세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까지 오늘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기린 사진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기린 사진이 아니고 레고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포가 레고 한 조각 한 조각이라고 보면 그런 세포들이 모여서 이런 큰 기린 모형을 이루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구성 단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은 기본적으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기본 구성 단위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모여서 무엇을 이룬다? 조직을 이룹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조직이 모여서 여러 조직들이 하나의 기관을 이루어서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관 다음에 하나의 개체, 선임도 하나의 개체, 사람 하나의 개체, 이런 식으로 구성 단계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겠죠.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물질에 대해서 배운 거고요. 자, 오늘부터는 기본 단위, 구성 단계상 기본 단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 단계상 기본 단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포라는 겁니다. 세포가 모여서 또 무엇을 이루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조직이 되고요. 그다음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개체를 이룬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조금 알아보면 세포 같은 경우에 생명 시스템으로서 생물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구조적으로도 기본 단위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도 세포가 기본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포 하나로도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조직은 형태와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고, 기관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체는 독립된 구조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명 활동을 하는 시스템으로서 하나의 생물체, 그냥 생물체 하나를 우리는 개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죠?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세포겠죠. 그죠? 네,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또 세포 소기관, 이런 것들을 오늘 학습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을 하지만 동물과 식물에서 각각의 단계가 하나씩 추가됩니다. 동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 개 단계가 어디 뒤에 올까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그 다음에 개체, 이렇게 되는 게 동물이고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계 단계가 추가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동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계 단계는 어디에만 포함된다? 식물에만 포함되는 단계이고, 기관계 같은 경우에는 식물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동물에만 해당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했던 세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세포는 기본적으로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내 안에는
핵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과 그 다음에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것을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핵이 있고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부르니까 세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세포막, 핵, 세포질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세포 소기관은 뭐니 해도 핵이 되겠죠. 그죠? 핵은 생명활동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의 모든 컨트롤을 핵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핵 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DNA, 그죠? 네, DNA가 들어가 있다. 이런 거죠. 유전 물질이 담겨져 있다. 이런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는 물질이 뭐였죠? DNA였죠. 이 DNA가 어디에 있다? 핵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중요한 물질이 뭐가 있었죠? 탄소화합물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한 것이 단백질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펩타이드 결합 같은 것도 기억이 나셔야 되고, 폴리펩타이드 하고, 탈수 축합 반응하고, 뭐 이런 것들 기억을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만드는 기관이 세포 소기관에 있어야 될 겁니다. 정보는 어디 있죠? DNA에 있는 거고요. 그 정보를 토대로 어떻게 한다?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의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리보솜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소개는 안 하겠지만 리소좀이라고 하는 녀석과 조금 비교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리소좀은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고요. 리보솜이 어떻게 한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리보솜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리소좀은 잘 소개가 안 돼 있어요. 되어 있는 책도 몇 군데 있지만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소좀이 기억을 잘 하려면 소화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리소좀 말고 우리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리보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 안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DNA, 그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서 무엇을 합성하는 거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이다 라는 겁니다. 리보솜 말이죠. 근데 이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장소가 그 밑에 있는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소포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소포체에 대한 설명 읽어볼게요.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 등 세포 내 물질의 이동 및 합성 장소. 그러니까 합성이 되기도 하고 그 합성된 단백질이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핵을 감싸고 있습니다. 소포체라고 하는 것은 핵을 감싸고 있는 막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 그림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리보솜이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이 리보솜이 뭐한다? 단백질을 실제로 합성하는 녀석이고요. 그 합성하는 녀석이 활동하는 장소가 이 소포체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소포체의 그 막을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포체와 별개로 골지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림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골지체나 소포체나 모양은 형태는 좀 비슷합니다. 근데 리보솜이 붙어있고 안 붙어있고로 구분할 수는 없어요. 리보솜이 붙어있지 않은 소포체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포체와 골지체를 구분할 때 만약에 문제에서 소포체와 골지체 막 구조인 거는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라고 했을 때 핵과 붙어 있으면 소포체입니다. 핵과 떨어져 있는 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세포 소기관은 뭐라는 겁니까? 골지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골지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소포체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리보솜이 만든 단백질을 합성을 도와주거나 합성하는 장소이거나 어떻게 된다? 그 합성된 단백질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것이 소포체라고 했습니다. 골지체로 넘어가면 무엇을 한다? 이것을 가지고서 실제로 그게 완성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그 소포체에서 최종적으로 완성, 끝 이게 아니고 거기서 어떤 우리 단백질 구조 배웠죠. 2차, 3차 이렇게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죠? 예, 그런 구조를 만드는, 그래서 최종적인 버전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골지체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단백질이나 지질을 변형시키고 필요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를 변형시키고 그 다음에 포장하여서 세포 밖으로 분비하거나 필요한 곳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밖으로 분비하거나 세포의 다른 부위에 우리가 필요한 물질이 있겠죠. 그 단백질이 필요한 곳이 있겠죠. 그곳으로 이동시켜주는 이게 보시면 옆에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소낭의 형태로 단백질을 이동시켜주는 것을 누가 한다? 골지체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장, 분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물질을? 단백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내용이 뒤에 가면 이제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중심 원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합성 과정을 배울 때에도 매우 중요한 세포 소기관이기 때문에 네 가지죠. 핵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리보솜이 실제로 합성을 할 건데 리보솜이 어디서 하더라? 소포체에서 하더라. 그 다음 소포체에서 누구한테 전달해 주더라? 골지체한테 받으면 골지체가 필요한 곳에 분비해 주거나 자기가 저장하거나 아니면 변형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는 별개로 지금까지 단백질 합성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세포 소기관들, 핵, 소포체, 골지체, 리보솜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거와 별개로 사실 좀 따로 놀긴 합니다. 따로 놀긴 하는데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 뭐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세포 내에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세포 내에 에너지 저장 장치를 뒤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 지금 간단히 소개하면 ATP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 ATP를 합성해 주는 것이고요. 이 합성해 주는 과정을 우리가 세포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호흡은 어떤 거였죠? 들숨날숨으로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들어온 산소가 결국엔 어디로 갑니까? 이 산소 어디로 갑니까? 그냥 내뱉고 끝납니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서 폐에서 어디로 갑니까? 각 혈관을 타고 각 세포에 전달이 됩니다. 각 세포에 전달된 이 산소와 여러분이 음식물로 섭취한 영양분이 반응해서 산화 반응을 해서 분해돼서 거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아까 얘기했던 ATP라고 하는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과정이 세포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호흡은 반도 아니죠. 한 10%, 20%밖에 안 되는 내용의 호흡을 배운 거고요. 실제로는 그 호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건 뭐였냐면 에너지였다라는 겁니다. 좀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세포 소기관이 되겠죠. 에너지가 없으면 사실상 생명활동은 불가능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생명활동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세포 호흡에 대한 개념 조금 더 정확히, 호흡에 대한 개념 조금 더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인 산소가 각 세포에 전달돼서 그 산소와 여러분이 섭취한 음식물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하고 그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작업까지가 호흡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또 따로 노는 녀석이 한 명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와 별개로 또 따로 놀고 있는 녀석 누가 있을까요? 엽록체 있습니다. 엽록체. 자, 엽록체는 중요한 게 뭘까요? 식물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식물만 갖고 있는 세포 소기관 하면 엽록체, 세포벽 두 가지 얘기할 수 있겠고요. 액포를 자꾸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액포 집어넣지 않습니다. 중심 액포라고 해서 따로 식물만 갖고 있는 것을 구분 짓기도 하지만 액포는 기본적으로 식물에만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엽록체와 뭐가 있죠? 세포벽은 식물만 갖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 되겠습니다. 동물만 갖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 있긴 한데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식물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도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식물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엽록체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뭐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광합성 합니다. 만약 동물도 광합성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긴 힘들죠. 그죠? 그래서 식물만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엽록소 아닌가요? 이러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엽록소는 엽록체 안에 있는 색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엽록소를 가져야 광합성을 하는 건 맞지만 엽록소가 광합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세포 소기관인 엽록체가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하죠. 그죠? 그리고 주 재료가 빛이라고 하면 안 돼요. 빛은 아닙니다. 빛이 아니고 주 재료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죠? 그 이산화탄소의 이 탄소 성분을 이용을 해서 유기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아마 뒤에서 물질대사 파트를 배울 때 조금 더 정확하게 광합성과 세포호흡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를 소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토콘드리아 하면 호흡, 그리고 엽록체 하면 광합성 이렇게 매칭시켜서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엑포 있고요. 그 다음에 엑포 내용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 있습니다. 세포막 중요합니다. 세포를 일단 구분 지을 때 일단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아닌 것, 무생물을 구분 지을 때 막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포막이 있어야 세포가 되는 거니까. 아까도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했으면 핵, 세포질, 그 다음에 세포막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세포막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막의 구성 물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미 지질 기억나시나요? 그죠? 지질에 보시면 뭐였죠? 지질이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중성지방, 그 다음에 인지질,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이렇게 있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교육과정에 잘 안 다루고 있고요. 인지질과 중성지방 알고 있어야 되는데 중성지방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더라? 우리 몸에 저장할 때, 그죠? 탄수화물을 저장할 때 지방의 형태로 몸에다 저장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효율이 좋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인지질 같은 게 뭐 한다고 했죠? 세포막을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매칭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세포막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인지질이 이중으로 층을 이루어서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지질이 이중으로 층을 이루어서 막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지질만 구성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단백질도 곳곳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동 모자이크 막설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 세포막 하면 인지질 이렇게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미 소개했던 세포벽에 대한 설명 나와 있습니다. 식물에만 존재하고요. 이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식물세포는 딱딱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구조, 그런 모양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동물이 세포벽이 있다면 운동성이 없겠죠. 운동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물세포에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통에서 학습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에서 외부와의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곳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외부와 세포와의 경계선 뭐가 있습니까? 아까 언급한 세포막이죠. 그죠? 세포막에서 물질의 출입을 어떻게 해서든 조절을 해야 될 겁니다. 세포가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까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설명이 쭉 나와 있죠. 그죠?
뭐 스스로 생존, 생장, 분열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조적으로도 기본 단위지만 기능적으로도 기본 단위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들도 있죠. 예, 그렇게 보신다면 세포가 생명 시스템의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